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 시간에 이론으로 할 수 있게 돼서 동영상 강의를 찍을 때 우리가 킵해둔 염색 이론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제 염색을 보니까 다 해봤다고 하고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서 이번 기말고사에 염색 이론을 살짝 넣었던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아직 잊어버린 건지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염색 이론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미용사들 특히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들 가지고 계시는 생각들이 조금씩 많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누가 맞다, 꼭 이게 맞다, 내게 맞고 남의 거 틀리다 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저는 또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염색 이론을 해드리는 거라서 뭐 물론 뭐 또 제가 틀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또 그렇게 공부했고 하고 있고 또 잘 되어지고 있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저만의 또 스타일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뭐 행여나 여러분들이 맞지 않다고 느끼시면 또 여러분이 맞다고 느끼는 그쪽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이론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래요. 진짜 이게 마지막 수업이네. 너무 안타깝게도. 자, 이제 염색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염색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자, 염색이 무엇일까요? 그쵸. 이미 알고 있다시피 염색이 되어져 있지 않은 신생모, 자연 모발에 자, 인공 색소를 착색시키는 것, 그리고 이미 염색된 모발에 인공 색소를 착색시키는 것. 이미 염색된 모발에 다시 염색을 할 때는 톤온톤이나 톤다운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게 기존의 이제 염색 이론인데 또 요즘에는 아주 막 톤다운 했다가 막 톤업 했다가 막 여러 가지 컬러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만약에 자연모에다가 염색을 한 번 정도 했던 머리면 요즘에 이제 연모제 회사에서 나오는 가장 높은 레벨 또는 왜 뭐 그 00, 뭐 100번 이런 것처럼 연모제처럼 생겼으나 약간 탈색제가 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애들을 같이 섞어서 염색을 했을 때 기존의 기염부는 톤 온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밝아지는 게 어렵다고 했었으나 요즘엔 만들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염색의 이론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제품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기염부라고 하는 이미 염색이 되어 있는 데는 만약에 8레벨이 염색이 되어 있다면 그 다음 다른 아무리 10레벨, 12레벨 이렇게 윈 레벨을 써도 톤업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요즘에는 제품이 좋아서인지 연모제 자체에 탈색제를 좀 많이 섞어 놓은 아이들은 제일 높은 레벨로 썼을 때 한 1, 2레벨 밝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좀 달라진 점이라면 달라진 점이고요. 그리고 이미 미리 탈색해 놓은 모발의 톤을, 레벨을 그 명도를 높여 놓은 상태에서 또 염색을 시키는 거, 그런 것 또한 모든 게 염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보시면 이제 염색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염색제의 종류는 일시적 연모제가 있고요. 반영구적 연모제, 그리고 영구 연모제. 자, 일시적 연모제라고 하는 거에는 자, 한 번의 샴푸로 사라질 수 있는 거지만 그 종류가 컬러 헤어스프레이나 뭐 컬러 파우더도 있고요. 또 외국에서는 뭐 컬러 초크라고 해서 그 분필 타입 그 초크처럼 왜 일명 당구장 내지는 볼더링 그 암벽 등반하는 데서 쓰는 파우더 타입의 초크라고 하는 것들에 컬러를 넣어서 머리에다 문질렀을 때 색상이 입혀지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또 헤어 마스카라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일시적 연모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영구적 연모제 같은 경우는 뭐 4회에서 6회라기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죠. 그렇지만 예쁜 색이 유지되는 거는 이제 4회에서 6회까지고 그 뒤로도 잔존 컬러가 있긴 있죠. 그래서 컬러 체인지가 사실상 조금 어려운 게 반영구적 연모제일 거예요. 자, 코팅 컬러라고도 부르고 산성 컬러라고도 부르고 요즘 매니큐어라도 부르고 요즘 또 왁싱이라고 왁싱 컬러라고도 하고 또 뭐 트리트먼트 컬러라고도 하고 정말 다양한 말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또 어찌됐든 반영구적 연모제는 우리 유지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연고 연모제 같은 경우는 2, 3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알고 있고 산화 연모제, 금속성 연모제, 식물성 연모제 다 연고 연모제에 속한다라는 거. 자, 보시다시피 반영구적 연모제 같은 경우는요. 반영구적 연모제뿐만 아니라 일시적 연모제도 다 모표피 쪽에 색상이 입혀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발 구조에서 모표피,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모피질, 그리고 제일 맨 안 중심에는 모수질이 있고, 모수질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고 분명히 했었죠. 자, 그래서 원래 염색약이 연모제가 들어가는 위치는 모피질이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일시적 연모제나 반영구적 연모제 같은 경우는 모표피에 흡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더 오래 유지가 안 되는 거고요. 건강모일 경우엔 그래도 좀 괜찮으나 손상모일 경우에는 큐티클이 열려 있어서 열려 있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좀 더 쉽게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영구적 연모제 같은 경우는 모피질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 안쪽에서 산화종합 반응을 일으켜서 염색약이 염착되어지는 모피질 속에 그냥 이렇게 딱 달라붙게 돼서 색상을 내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 다공성 모발 같은 경우는 안쪽에 들어가도 쉽게 빠져나와서 색깔이 빨리 빠져나올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까지 극선 상모까지 안 간 모발이라면 모피질 속에 염착이 되기 때문에 유지력이 못해도 2, 3개월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요즘에 반영고 연모제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그래도 반영고 연모제 같은 경우는 당장 쨍한 컬러를 내기는 좋으나 나중에 색깔 컬러를 체인지할 때 너무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실리콘 성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윤기감도 있고 좋아 보이지만 그 실리콘 성분이 오히려 모발의 갈라짐을 더 부추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안착됐을 때 그 다음에 연고 연모제를 갖다 사용해도 잘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컬러 체인지가 어렵다. 그래서 산성 연모제를 쓰고 나서는 어두운 색으로 덮는 게 아닌 이상 밝은 색으로 그 컬러 체인지가 어려워서 좀 그런 걸 유념하고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죠. 자, 연모제의 그 구성 및 작용이라는 건데요. 보시면 알카리제가 들어가 있고요. 알카리제로는 이제 암모니아수나 MEA라고 해서 모노에탄올 아민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의 알카리제의 역할 자체는 모표피가 화학적 저항성이 강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단단하게 굳혀져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제품이 안으로 들어가게 염색약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피지수로 가지 못하게 막잖아요. 그래서 모발을 팽윤시키고 염료가 모발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가피한 성분들인 거죠. 그리고 과산화수소를 빠르게 분해하여 산소를 발생시킨다. 그 안에 또 산화염료가 들어가 있죠. 연모제 안에는 알카리제도 들어있지만 산화염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산소와 중합 반응을 하여 색상을 표현하게 되는 거고 그게 뭐냐면 이제 알카리제의 작용으로 연화된 모발 안쪽으로 염료가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산소와 중합 반응을 하여서 색상을 표현하고 그 분자량이 그 안에서 산화 중합 반응을 하면서 들어갈 때는 작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분자량이 커지고 그래서 모발 밖으로 색깔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알카리제와 산화염료만 있었다면 요즘에는 염색약에 트리트먼트 성분들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품 회사마다 조금씩 더 개발을 해서 이 트리트먼트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모발 컨디셔닝, 그 유기농 성분도 많이 쓰죠. 재료로, 성분으로. 컨디셔닝뿐만 아니라 물 빠짐 방지를 해준다거나, 또 염색이나 그 외의 화학적인 작용들로 인해서 손상되어져서 모발 속에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다시 유사 성분들로 채워주는 그런 성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연모제 중에서 일제를 본 거죠. 일제 안에는 알칼리제와 산화염료와 트리트먼트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자, 이제로 통하는 과산화수소는 산소를 발생시켜서 모발의 멜라닌 색소를 표백시킨다. 우리는 이제 뭐 유멜라닌 쪽에 더 속하죠. 물론 동양인들 중에서 뭐 페어멜라닌 있는 사람도 있기도 있죠. 그리고 뭐 혼혈인 경우엔 더더욱더 그럴 확률이 높고, 그렇지만 어쨌든 유멜라닌의 경우는 좀 더 젓갈색의 약간 붉은색을 많이 띠는 그런 색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멜라닌 색소가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백시키는 역할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발 속 모피질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표백시켜 탈색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멋내기를 하던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자, 산화염료를 중합시켜 색상을 표현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 과산화수소 자체가 빠르게 분해해서 산소를 발생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염색의 작용은 그냥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바깥에 1단계에서 바깥에 큐티클을 막 감싸고 있는 거기를 알카리제가 뚫어주고 그 안으로 H2O2 과산화수소가 침투해서 하는 거고, 산소의 형성을 하고, 3단계에서는 이제 산화가 되고, 자, 4단계에서는 착색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1, 2, 3, 4단계로 만들어 놨죠. 자, 연모제의 작용 기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시간을 알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염색할 때 이 시간들을 잘 지키지 않아서 참 많은 모발을 손상시키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자, 보면 염색은 발색 작용이 착색 작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화학 시술이긴 해요. 동시에 이루어지긴 해요. 그러나 자, 보시다시피 발색 작용이 그래프가 위에 상향 곡선으로 되어 있죠. 뭐냐면 도포 후 여기 이 빨간 글씨 바로 밑에예요. 보면 도포 후 15분에서 20분 사이에는 명도는 높아져요. 명도가 높아진다는 게 발색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도는 높아지나 착색 작용이 완전하지 않아 물 빠짐 현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8레벨을 해야지 하고 8레벨에 상응하는 이제 약을 섞어서 발랐어요. 근데 바르고 얼마 안 돼서 한 20분 안쪽으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8레벨이 되게 밝아. 그래서 놀래가지고 닦아버리는 경우들도 분명 가끔 이제 그 초보들한테서는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밝게 나오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닦아내죠. 근데 그건 모발 안으로 이제 탈색 작용이 먼저, 발색 작용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명도가 높아지는 그 과정에서 놀라서 닦아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20분이 지나서 이렇게 발색 작용이 되어지는 정점, 어느 정도 발색이 일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염료가 착색을 더 활발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발색 작용할 때 먼저 빨리빨리 밝아졌지만 보시면 착색 작용은 천천히 일어나다 갑자기 급격히 올라가요. 그게 20분 이후인 거예요. 자, 도포 후 30분이 경과해야만 완전한 발색과 착색이 이루어져 원하는 색상을 표현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자, 이 말인즉슨 우리가 적어도 30분 정도는 돼야 우리가 원하는 색상이 제대로 얻어지는 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분까지는
착색이 더 발색이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발의 명도가 일어나지만 착색은 더디게 일어나기 때문에 20분까지는 이렇게 불완전 발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게만 보여요. 원하는 색깔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부터 30분까지 완전한 발색이 이루어지면서 착색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완전한 발색이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40분 이후에 꼬꾸라져요. 뭐냐면 40분이 지나면 염색약은 그 작용력이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굳이 40분을 둘 이유가 없어요. 이미 탈색과 착색을 다 해낸 시간이 40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0분이 넘어섰을 땐 어떻게 되냐? 자, 오버타임이 걸렸을 때는 당연히 모발의 손상도만 심해지고 색상의 변화라는 거는 오히려 이쁜 색이 채도가 떨어지면서 둔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분이 넘어섰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진해지거나 어두워지거나 그리고 칙칙한 느낌. 물론 4레벨, 5레벨 이런 정도 어두운 느낌에서는 별로 와닿진 않을 거예요. 8레벨 이상의 멋내기를 했을 때 40분을 오버타임을 하면 내가 생각했던 예상 컬러보다도 색도 더 예쁘지 않고 모발의 손상도도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르는 시간들을 너무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터치에 바르는 경우는 제일 쉬운 경우지만 멋내기의 경우는 멋내기라서 레벨이 좀 있을 경우에는 보통 두피를 떼고 바르고 다시 발라주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죠. 근데 투터치를 하던 원터치를 하던 간에 바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처음 발라서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20분이 걸렸다면 처음 발랐던 부분은 이미 20분이 경과한 거예요. 근데 끝머리 마지막 바른 부분이 이제 20분이 지난 시점에 다 발랐어. 그때부터 30분을 재면 처음 발랐던 앞쪽의 머리나 어디 위치는 상관없이 처음 발랐던 머리는 이미 50분이 경과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혼자 시술을 해야 되거나 불가피하게 모발의 숱이 엄청 많거나 불가피하게 모발이 길어서 엉켜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바르는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버리게 되면 적어도 작용 시간 자체를 그렇게 풀타임으로 두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생겨요. 물론 색상이 방금도 말했듯이만 20분을 25분 정도는 적어도 둬야 적어도 착색이 되어지는 시점인 건데 20분 전에 그러니까 끝에 마지막에 발린 머리가 20분도 안 돼서 닦기 샴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유지 기간이 너무 짧을 거잖아요. 먼저 발렸던 곳을 생각해서 뒤에 바른 부분이 아직 완전 착색이 되기 전인데 닦아버릴 순 없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물론 토닝이라던가 여타의 이유로.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체 시술이 못해도 20분 정도엔 그러니까 10분 안에는 다 발려줘야 되고 두피 같은 경우는 원터치로 안 하고 두피를 띄고 두피 1, 2cm 띄고 뒤에부터 발랐을 땐 다 바르고 나면 보통 10분 정도는 경과했을 거예요. 그럼 상태를 보고 5분 정도만 더 있다가 하든지 하여튼 그런 판단은 모발의 상태나 레벨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미 바르는 동안 시간의 단차가 10분 이상의 갭이 생길 거니까 그걸 잘 감안해서 두피를 잽싸게 발라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그것도 불안하면 다 발랐던 똑같은 약으로 쓸 생각하지 말고 두피 같은 경우는 한 레벨 정도 그러니까 어두운 걸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절하시는 거고 최대한 연모제 바른 시간이 10분 정도 총 타임이 10분 정도 경과했다 생각되시면 타이머는 25분 정도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총 타임이 25분이 지났을 때 35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고객님한테 샴푸하러 가시자고 옮기는 시간이 적어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에멀전까지 해서 40분이 많이 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10분 정도 안에 바르고, 그리고 그 타이머는 한 20분 정도 두면 30분 정도 흐르죠. 그렇고 샴푸대로 옮겨요. 그래서 샴푸대로 바로 가서 물을 묻히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뭐 하는 동안도 시간은 흐르죠. 그렇게 해서 고객님을 잘 샴푸대에 누여드리고, 드라이 에멀전이라는 것과 워터 에멀전을 도합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뭐 샴푸대에서 준비하시고 뭐 해서 드라이 에멀전, 워터 에멀전을 각각 3분, 3분 정도로 보고 6분 정도만 해주셔도 거의 10분 채워지고, 그래서 총 발라서부터 타임 보고 옮겨지는 것까지 40분 정도를 소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40분에서 워터 에멀전 들어가면서 물이 묻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40분 플러스 알파인 건데요. 되도록이면 40분을 넘기지 않길 바래요.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살롱들 보면요, 2명이 동시에 발라도 아직 밑에 스텝들이 손이 되게 더디다 보니까 긴 머리 같은 경우는 바르는 데만 20분 걸려요. 그때부터 30분을 재고, 그리고 나서 또 좀 있다가 나왔는지 닦아보고 테스트 계속 보다가 자리까지 옮겨지면, 고객님 그 샴푸대까지 옮겨지면 못해도 벌써 60분은 채워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고객님의 모발은 심히 손상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메커니즘을 제대로 알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심각함을 깨닫고 더 시간 체크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작용 기전이 있다라는 거. 자, 산화제 구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화제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6%예요. 그래서 모표피가 화학적 저항성이 높아서 새치 염색이라던가 특히 레벨업을 하고 싶은 멋내기 염색이라던가 이럴 땐 보통 평균적으로 6%를 씁니다. 그러나 서양권, 서구권에서는 오히려 모발이 되게 얇고 그래서 약할 것 같지만 그들은 9%까지 허용이 돼요. 우리나라는 6%까지만 허용이 되어 있어요. 합법적으로는. 그럼 9%를 왜 쓸까요? 9%가 더 강하다는 건데 왜 서구 사람들은 쓸까요? 자, 모발의 상태가 다른 건데, 모발은 훨씬 더 파인 헤어라고 해서 얇지만 더 강해요. 표피가 되게 단단해요. 우리보다 더 겹수가 많다고 보면 돼요. 큐티클의 겹수가. 그래서 그걸 뚫기 위해서 9%를 써야 되는 상황들이 많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9%까지 쓰는 건데 우리는 6%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톤 다운을 하거나 톤온 톤을 할 때 모발의 손상도를 낮추고 싶거나 굳이 탈색을 필요로 하지 않는 레벨일 경우에, 모발의 상태일 경우에는 3%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3%와 6%를 반반 섞으면 4.5%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4.5% 정도 되면 얼룩을 잡아주는 좋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섞어 쓰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자, 그래서 3% 같은 경우 레벨업이 거의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주로 톤다운이나 톤온톤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자, 4.5는 방금 말씀드렸죠. 레벨업에는 되나? 레벨업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밝은 컬러로는 한계가 있고요. 주로 얼룩진 모발 활용하는데 좋아하는 비율이죠. 그러니까 좋은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탈색을 했거나 그 전에 염색을 했는데 뭐 집에서 했거나 내가 안 보이는 상황에 했거나 하여튼 누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얼룩이 졌어요. 그럴 수 있죠. 왜 얼룩이 지는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얼룩이 진 상태에서 이걸 잡고 싶을 때 너무 어둡게는 하고 싶지 않고 적당한 그 얼룩 중에서도 좀 제일 그나마 얼룩 중에서 어두운 레벨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럼 밝은 데라던가 중간 밝은 데 어두운 데 막 얼룩덜룩 하잖아요. 그럴 때 4.5%가 좋다라는 거. 자, 6%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업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2레벨 정도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밝은 컬러를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새치머리처럼 저항성이 강한 모발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새치머리들은 보통 6%를 꼭 쓰셔야 된다는 거. 모발이 손상이 될까봐 3%를 쓰면 흰머리 같은 경우는 저항성이 일반 머리, 검정머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잘 안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치 염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부득불 6%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산화제 구분을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어떤 상황에선 6%를 쓰고 어떤 상황에선 3%를 써야지라는 게 이제 구분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모발 중에서도 두피 쪽에 뿌염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명 뿌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밝혀줘야 돼. 톤 레벨을 업해줘야 될 때는 거긴 6%를 쓰시고 그 아랫부분이 이미 염색이 됐는데 반사빛이 빠져나가서 조금 다시 건강하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거기는 색소를 넣었는데 그럴 때는 굳이 막 탈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색상을 톤온톤이나 톤다운, 톤온톤으로만 해준다고 쳐도 그렇게 넣어줄 때는 3%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쓰시면 된다는 거죠.